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자, 이번에 읽을 책은요. 선입견을 버리면 기회가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연이는 남택수 님이신데요. 먼저 지연이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남택수님은 우리나라의 그래도 명문고라고 할 수 있는 대원외고 프랑스어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멘사코리아 회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에 입사해서 상품개발부에서 연금보험을 포함한 보험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은퇴 후의 노후를 연금만으로 준비하는 것이 100세 시대에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이후 인사팀에 차출되어 승진, 발령, 희망퇴직 등을 포함하는 인력 운영 업무를 하면서 국내 최고라 자부하는 삼성의 인사 시스템조차도 개인의 인생을 의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안전해 보이는 대기업 직장인의 간판을 버리고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예정된 위험들의 대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성실하고 꾸준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올바른 회사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입견을 해소하여 더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 이 책을 지었답니다. 참 감사합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맞는 100세 시대, 대안이 필요한 지금.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 평균 수명이 142세라는 연구 결과를 기사로 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142세라는 것은 150세나 160세까지 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어쩐지 오래 살아서 기쁘다는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평균 수명이 120년으로 늘어나는 경우 기존에 20년 정도였던 노후는 6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정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기간이 같거나 줄어드는데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노후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노후에 접어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야 평범한 노후 생활이나마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년에 2천만 원, 10년에 2억, 60년에 12억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년이 오기 전에, 즉 노후로 접어들기 전에 그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친 부모와 교사 세대 때는 성대하게 환갑잔치를 치르고 80세를 전후에 사망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때는 20대 중반이면 일자리를 마련해 경제생활을 시작했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으며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 가도를 달리던 시절에는
내 집 마련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출의 우선순위가 부모 복양과 자녀 양육, 교육비, 결혼자금 순이었기에 특별히 노후를 준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퇴 후 20여 년의 노후 기간 동안 씀씀이를 줄이고 자녀에게 약간 도움을 받으며 경제적으로는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제 성장의 도움을 받아 35년간 벌어서 25년의 노후를 사는 셈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30세는 되어야 경제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마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년의 개념은 IMF 이후로 유명무실해졌고 자영업은 레드오션이나 포화 상태라는 표현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비율이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경제마저 마이너스 금리를 예측할 정도로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수익을 올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주택 투자로 돈을 버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경제적 환경은 나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수명은 100세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노후 기간이 급격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60년 또는 그 이상의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기간은 줄어들고 그 기간 동안 자산을 만들 기회도 희박해졌는데 노후 기간만 대폭 늘어난 겁니다. 어쩌면 아무 소득 없이 6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20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60년 이상의 노후 기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 나는 누가 부양해야 할까요? 자기 인생을 꾸리기에도 벅찬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금보험을 만드는 담당자였던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연금은 심리적 위안을 주긴 해도 노후 대비라는 말에는 걸맞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경제활동으로 무려 60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년까지 지금 가진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추가로 12억에서 15억 원을 모아두어야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과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노후 대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가 닥치기 전에 큰 돈을 모아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찾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회와 선입견 사이에 놓인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표적인 선입견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여야 돈을 번다. 윗사람만 돈을 버는 구조다. 품질이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판다. 이러한 선입견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회사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서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TV와 신문에서 불법 다단계 회사의 전국적인 피해 사례를 여러 차례 접해왔습니다. 30, 40대 성인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 다단계 사업자를 직접 만나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불법 회사가 기성을 부렸습니다. 국내에 2,600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회사가 2016년 말 기준 128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왜 나머지 회사가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이 된다 싶으면 어딜 가든 불법이 판을 치게 마련이고 결국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 선입견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네트워크 마케팅을 멀리하기엔 이미 시장이 커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품이나 사업 기회 혹은 문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가 대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회사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를 사칭하는 불법 회사를 가려낼 각자의 기준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정상적인 회사와 불법 회사를 구분짓는 기준이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고 심지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상식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구조 1. 사람을 끌어들여서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2. 다운라인이 돈을 벌지 못하면 업라인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3. 좋은 제품을 제대로 유통시키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이처럼 회사가 정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개인의 양심과 인성이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문제는 극소수로 줄어들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질 경우 업계 전반과 관련해 부정적 선입견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궁극적인 방법은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늘어나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칭하는 불법 회사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 책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조언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 회사의 맹점과 위험도 다룰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그 회사의 제품이 일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품의 품질이 조악해 사업자가 아니면 굳이 쓸 가치가 없을 경우 절대 유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유통과 상관없이 사람을 등록시키면
돈을 버는 회사는 근본부터 피해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품을 유통시켜야 돈을 버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람을 끌어들여야 돈을 버는 사업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회사를 선택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과 만나 사업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저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입견은 업계의 암적 존재들을 도려내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그랬던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미 여러분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 그 밖에 여러분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상적인 회사를 가려내야 할까요? 어떤 회사가 불법 회사이고 또 어떤 회사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목적을 둔 회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대안이 필요한 지금 경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여러 옵션 중 하나이지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구분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분명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안전하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